제가 최근에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ETF를 투자에 활용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요즘 시장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분들께서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테크 투자가 있겠고, 두 번째로 또 월배당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혁신을 이끄는 이 테크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많은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최근에는 AI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더욱더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투자를 하시면서 동시에 꾸준한 그런 배당 소득이나 인컴 소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동시에 인컴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니즈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촬영에 앞서서 매니저님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ETF가 출시된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크 투자와 월배당 투자 이렇게 두 개가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오늘 말씀드릴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저희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인데요. 먼저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 대만의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이나 이 제조 기업들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 워낙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대만의 테크 기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월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혹은 뭐 요즘에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커버드 콜 구조로 콜매도 포지션을 함께 가져가면서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만 증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서 구성한 그런 ETF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성장성과 주가 흐름에 온전하게 참여를 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는 그런 ETF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만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받는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테크주는 흔히들 우리가 성장주라고 말하고 성장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테크주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다른 것보다 대만에 있는 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대만이 이제 IT 강국이고 AI의 성장세와 맞물려서 최근에 대만 증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많은 투자분들께서 아실 텐데, 원래 대만 증시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증시 규모와 좀 비슷했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아, 그랬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대만의 대표 증시인 각권 증시의 시총이 우리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작년 1월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년 1월이라고 하면 챗GPT가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AI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기 시작한 그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대만의 각권 증시 규모도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약 한 3천조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현재 2,200조 원 정도 규모이고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대만의 ETF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ETF 시장 규모도 역시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조금 더 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50조 원 정도 규모 되거든요. 대만은 22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놀라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만은 고배당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미국, 대만, ACWI, ACWI는 참고로 에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만의 배당률과 배당 성향이 나머지 비교군 국가들 대비해서 확연하게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대만 가권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주가의 상승 하락과는 별개 얘기지만 평균적으로 4%에 가까운 배당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평균 배당률이니까 사실 더 많이 주는 기업도 있었을 거고요. 더 적게 주는 기업도 있었겠죠. 한국과 미국은 2%대 초반인데 대만이 정말 고배당의 대명사라고 할 만하네요. 그런데 대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대만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나라입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주도록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증시 시장에 돈이 돌게끔 한 거죠. 대만은 아주 오래전부터 배당 친화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왔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 초과이익 유보세입니다.
기업 초과 이익 유보세가 정확히 뭘까요? 이게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 배당을 하도록 그리고 미배당 이익금의 법인세 10%를 부과해버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기업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법인세를 부과해버리는 그런 제도죠. 이걸 대만이 1998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못 배기게 하는 그런 제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대만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배당률이나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가 보통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대만 테크 기업들은 말씀 주신 기업 초과이익 유보세 같은 정책 때문에 고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소개해 주시는 상품이 이런 대만의 IT 강국이라는 산업적인 특성과 배당 친화적이라는 정책적인 특성을 활용한 상품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다가올 AI 산업의 초입에서 우리가 이제 대만 테크 기업들의 수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품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ETF의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뒤에 붙은 이 다우존스는 지수사의 이름인데요. 배당 다우존스 하면 뭐 생각나는 지수 있으실까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통해서 투자하고 계시기도 해서 많이 친숙하실 텐데요.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S&P 다우존스사가 만든 미국의 배당 수익률과 성장성을 갖춘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지수가 기업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해오고 있는지 최근 5년간 배당을 실제로 늘려왔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고 또 현금 흐름이나 이런 ROE 같은 펀더멘탈 같은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 수익도 동시에 챙기고자 하는 그런 투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특히 이 지수는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분배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성장성에 다 참여하면서 실제 기업들이 배당한 배당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지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만 테크 고배당 ETF도 역시나 동일한 지수사가 유사한 스킴을 가지고 대만 테크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대만의 IT 기업 중에서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스크리닝은 뭐 물론 하고요. 5년 연속 배당을 했는지 최근 5년간 배당 성장을 해왔는지 이것도 동일하죠. 현금 흐름이나 자기자본 이익률 등 ROE 이런 부분까지 펀더멘탈까지 역시나 체크한 후에 연배당 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만 IT 기업 중에서 재무 구조가 견실한 고배당 종목 30개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대만이라는 국가의 특징을 활용해서 이 테크 기업 중에서 고배당을 실시하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테크 투자와 그리고 고배당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월배당이죠? 월배당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요. 대만 하면 IT인데 그런 대만 기업들의 성장성에 투자하면서 대만만의 오랜 특성인 고배당의 장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왜 테크 투자와 고배당의 양립이 대만이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만하면 IT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대만이 전 세계의 반도체 제조기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만이 전체 반도체 생산력 점유율로 따지면 18% 수준으로 세계 2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AI 전용칩에 해당하는 10나노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 공정이죠. 이런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69%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이 2021년부터 2028년도까지 연평균 41%라는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만의 테크주가 굉장히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라는 거죠. 그렇네요. 확실히 대만 하면 테크가 떠오르듯이 AI 시대에서도 대만은 주목을 받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TSMC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TSMC는 대만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사실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이 TSMC라는 기업은 당연히 물론 너무 좋은 기업이고 또 AI 시대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당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배당률이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대만 테크주만으로 구성된 ETF를 구상했다면 아마도 포함되었을 확률이 높겠지만 대만 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고배당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를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들어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 이제 TSMC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편입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TSMC가 아니더라도 이 대만에는 AI 시대와 함께 강력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에 칩을 공급한다는 건 워낙 잘 아실 텐데요. AI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 GPU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그런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나 HBM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고성능의 다양한 반도체가 물론 필요하게 되고요. 또 요즘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구동하기 위해 기존 대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전력을 구동하기 위해,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또 전력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대만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AI 시대의 초입이라서 그래서 반도체, 인프라 관련 쪽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모두 AI 기기들로 바뀌게 될 향후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즉 AI가 접목된 그런 기기들에 들어가는 다양한 고성능 반도체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등 이런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텐데 대만이 이런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조와 또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등을 포함하는 이런 반도체 후공정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전자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리 강점을 가진 이 대만의 수혜가 지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죠. AI 시대에서의 투자의 초입에서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B2C로 뻗어나가는 단계에서도 역시나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에 젠슨 왕이 대만에 방문했었잖아요. 대만에 방문해서 이런 연설을 했었는데 대만은 다가오는 AI 산업혁명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이다. AI 혁명의 중심에 대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 대만 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총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으로서의 대만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AI로 인해서 크게 성장할 기회를 그러니까 모멘텀을 만났다고 평가받는 대목인 거죠. 그와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 AI가 현실화된 미래 세상에서도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가 성장하는 AI나 반도체 산업의 수혜를 받는 이 대만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특장점을 가진 ETF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테크의 성장성과 커버드 콜 없는 고배당 투자를 양립했다는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 어떤 기업에 투자하나요? 네,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는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생태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대만 고배당 테크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펀더멘탈이 탄탄하면서도 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선별해서 지수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대만 AI 테크 기업인 미디어텍, 노바텍 그리고 페가트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 기술 패권을 손아귀에 쥘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미디어텍은 대만의 대표적인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고요. 무선 통신기기, 광학 저장기기 같은 이런 기기들에 들어가는 칩셋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애플, 넷플릭스, HP 등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아마 무선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칩셋으로 가장 투자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그런 기업이 퀄컴일 텐데요. 퀄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노바텍인데요. 노바텍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제조사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제품에 노바텍 제품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패널 대표 기업인 BOE,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기업도 해당 기업의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바텍은 특히 최근에 주문형 반도체죠. 이 ASIC 사업에도 진출을 밝히면서 AI 산업에서의 수혜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가트론인데요.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세계적인 전자기기 OEM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함께 인정을 받은 회사이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등과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와도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인데도 고배당의 대명사인 대만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대열에 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만의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구조의 ETF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ETF가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해외에도 아직 없었던 건가요? 해외에는 있었고요. 이제 사실 대만의 한 운용사에서 1년 전인 작년 6월에 푸화 대만테크 배당 하이라이트라는 ETF를 출시했어요. 이 ETF도 역시 대만의 테크주에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을 수취하는 그런 ETF죠.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ETF인데 아까 대만의 ETF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ETF에 1년 만에 한화로 무려 9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AI 모멘텀과 함께 성장하는 이 대만 테크 기업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가져가는 ETF라는 게 대만의 이 현지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어필이 되었다는 반증이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분들이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까요? AI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AI 반도체 공급망으로서의 이 대만의 위상을 좋게 평가하고 시장의 성장성에 온전히 올라타면서도 월배당 인컴을 함께 좀 원하시는 그런 투자분들께서 고려해 보실 만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투자하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이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치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상품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ETF가 대만 테크 기업 중에서 고배당 기업으로 이제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최근 글로벌 AI 테크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AI 테크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대만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최근에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그 수치 자체는 떨어져 보일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낮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자본이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이 상품은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 달러의 움직임에도 함께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사실 대만 주식 쪽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여러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AI로 세상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대만의 테크 산업에 투자하면서 월배당까지 가져가는 ETF,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가 되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실 만한 상품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